뼈병 나타났습니다. 초 온도별 관리. 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 맞춰서 그 어떤 고온 작물이 있고 어떤 저온 작물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거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제 핵심적인 거,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덴드로비움 중에서 덴드로에는 덴팔의 개가 있고 노빌개가 있어요. 노빌개. 자, 덴팔의 개는 그냥 덴팔이에요. 이거 태국의 들꽃이에요. 얘는 30에서 35도, 40도 이렇게 돼도 얘는 좋은 애예요. 온도를 좋아하는 애예요. 이 덴팔해를 제외한 약 95% 이상 대부분이, 여기도 속곡도 같이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저온성이에요. 저온성. 그래서 겨울나기가 좋다. 겨울나기가 좋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도 속곡은 자생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덴드로비움 중에서는 덴팔에는 우리가 거의 침이온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덴드로비움은 추워도 견딘다, 괜찮다가 아니라, 그죠? 덴드로 괜찮다, 그죠? 여기다 속곡도 온도를 이거는 한 5도씨까지 견딘다. 그 다음에 고온인 거. 덴팔의 다음으로 고온인 게 얘가 호접이에요. 호접란은 제가 첫 마디가 우리나라에서 가정환경에서 베란다에서 기르는 작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첫 일성을 했었던 이유는 얘의 한계 온도가 15도에서 30이에요. 30. 그죠? 30도가 넘어가도 안 되고 15도가 내려가도 안 되고, 그죠? 사실은 이거는 한계가, 여기를 벗어나면 거의 죽는다는 얘기죠. 한계 온도는 여기 35도까지도 괜찮지만, 일단은 생육 온도는 이게 15도가 아니라 25도요. 25도에서 30도를 유지를 해줘야 얘네들이 생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얘 때문에 온도 주고 그럴 수가 없어서 겨울에는 자연스럽게 저온 처리, 그죠? 꽃을, 영양생장, 몸을 키우는 게 아니라 꽃을 피우는 생식생장의 과정을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저절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란다 놨던 것들 이미 저온 처리가 다 오케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 저온 처리가 된 거를 임신을 한 거야. 임신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베란다 온도가 15도에서 20도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임신을 해가지고 얘가 꽃이 하분화해가지고 밖으로 나와야지 되는데 온도가 낮아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란다에서 하는 거는 농장에서는 약 45일, 한 달 반이면은 45일이면은 꽃이 밖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온도를 못 주니까 이게 2개월, 3개월 있다가 꽃이 나온다. 그러면은 원래 12월 달에 나와야 될 꽃이 심지어는 2월 달, 3월 달에 꽃이 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미 저온 처리는 다 됐다. 저온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 기후 조건상 제주도 정도만 아직 저온을 덜 먹었을 수 있고, 남부지방만 해도 이미 저온이 다 먹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호접란은 이제 이미 다 실내에서
해야지 된다. 근데 실내면은 호접란이 약 25,000룩스, 15,000에서 25,000룩스의 상당히 밝은 빛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실내에서 무조건 부족해요. 그래서 LED 등을 설치해야 호접란은 좋다. 자, 호접란은 그래서 고온 작물이다. 그죠? 덴파리하고 호접. 그죠? 일반 작물 중에서 선인장에 석화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사실 15도면은 상당히 오래 줘야 돼요. 스파트 필름. 얘네들도 온도를 상당히 줘야지 되는 작물이에요. 스파트 필름. 그 다음에 꽃기린이 한여름에 띠약볕에서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참 있는데 폴리샤스. 얘도 한 18도 이상을 줘야 괜찮지. 킹 벤자민 이런 애들은. 얘네들은 겨울로 가면은 다 입을 떨구는 이유가 고온을 해줘야지 되는 대표적인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작물이다. 그 다음에 중원성에 관련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자, 저온인 것들. 자, 저온인 것들은 온시디움은 통상 우리가 8도씨까지 온도가 낮춰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온시디움에는 뭐가 있어요? 원더랜드 비슷하게. 그 다음에 스카이 골드. 그 다음에 환타지아. 뭐 이런 애들. 그죠? 그 다음에 석공류. 그죠? 플러스 파피오 중 일부. 예. 파피오도 저온의 강한 품종이에요. 예? 그래서 얘도 온시하고 비슷하고 석곡은 가장 낮아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는 게 이제 신비디움은 얘네들도 5도씨. 영하로만 안 떨어지면은 얘네들은 신비디움은 하자가 없다. 그래서 자, 그러면 중원성은 어느 게 중원성이냐? 사실은 우리가 카틀레아를 중원성. 그죠? 얘 중원성이라고 그러면은 10에서 15도 정도는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 중에 카틀레아는 온도를 줘야지 된다. 자, 이거를 한번 제가 볼게요. 자, 먼저 얘는 호접란, 황금 호접, 그죠? 싸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됐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물도 안 주고 추위에 노출되니까 색깔이 이렇게 바랬어요. 물도 우리가 바삭바삭 해가지고 여기 붙었네. 밑에는 붙었는데 부작이 됐는데 우리가 저 뒤에 이해해가지고 오늘사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얘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한 달이 아니라 얘를 해놓고 그 뒤에다가 방치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농장에 오신 분들 봤을 텐데 어제 온도가 여기가 서리가 내렸어요. 여기가 한 3도에서 4도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얘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덴드로비움, 하네마이크, 드림이에요. 뭐 엘사 다 똑같습니다. 레인보우, 프리즘 그런 애들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간 지가 오래돼서 얘가 추위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데미지를 좀 덜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물도 밖에 있다 보니까 못 주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삐쩍 말라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3, 4일 전에 우리 그 서상 홍 사장이 와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밖에다 내놓느냐, 이미 밖에다 잠깐만 내놔도 얘네들은 이미 꽃을 물었고 이제 온도를 주면은 꽃이 나올 것입니다. 무리하게 이렇게 저온 처리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극단적인 그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얘를 한 판을 밖에다
내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얘가 상태가 괜찮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물도 안 주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하엽이 됐죠. 그래서 덴드로는 이렇게 하엽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줄기가 더 많이 탈수 증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죽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 온도를 주면은 온도 주고 물도 꽃이 잘 나온다. 주고 꽃이 나온다. 이게 덴드로비움의 또 나름의 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틀레아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카틀레아. 이제 꽃 피우기에 관해서 따로 말씀드린 건데, 자, 얘는 여러분들이 이 꽃 색깔이 뭘로 보이시는지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제가 추첨해가지고 선물 드릴지도 몰라. 자, 얘의 꽃 색깔은 뭘까요? 지금 댓글을 달으세요. 이때쯤. 정답은 끝날 때쯤 말씀드릴게. 저도 이 꽃을 보질 못했어요. 이거를 흥난원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첫 시중에 나오는 이제 품목입니다. 자, 얘는 해피송이 여름에도 꽃이 이 다른 거와는 달리 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화분화가 됐던 것들은 얘네들이 꽃을 그대로 피워줬는데 다른 것들은 너무 뭐 설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까먹었죠. 여름에 꽃이 됐던 것들은 너무 더워서 까먹었는데 얘는 여름에도 강하게 피었는데 또 저온에서도 강하게 핀다. 한마디로 얘는 임신을 못해서 환장을 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해피송은 그런 의미로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 품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첫 스타트가 얘를 했는데 얘보다 제가 10초만 기다리세요. 생각이 딱 그때서야 나요. 예, 이제서 생각났어요. 이것도 흥난원에서 가져온 건데 화분에 자, 있죠. 보세요. 예. 이게 원래 화분에 담겨진 겁니다. 화분에서 이렇게 심은 겁니다. 이렇게 심었는데 이게 많아지니까 옆으로 커서 이게 세워질 수가 없으니까 눕힌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기본 10년이 넘어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내가 오늘 희백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희백기는 한여름에 온도가 막 30도 넘어갔을 때 하분화가 됩니다. 얘는 진짜로 꽃이 엄청나게 많이 왔죠. 자, 하분화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아직도 꽃이 이렇게 남았죠. 꽃을 만만치 않게 이렇게 달고 있어요. 자, 얘가 그래서 얘가 5개월 간다는 얘기는 얘가 한여름에 피었는데 자, 고화가 나오고 백발브라고 그러죠. 뒤에 있는 촉들. 덴드로비움은 한번 이게 핀 촉에서는 안 나오는데 얘는 백촉. 메리크론 쪽에 있는 부모님 세대의 촉에서 이게 고화가 나오고 그 밑에 촉에서 꽃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꽃이 밑에 이렇게 좀 숨는 경향이 있지만 얘는 개화성이 좋다. 개화성이 좋고 오래 가고. 그럼 오래 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한계 온도. 얘는 여름에 35도에서도 꽃을 피워요. 화분화해요. 그래서 가을에 지금 온도가 지금 뭐 10도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꽃이 져야지 되는데 5도까지는 얘도 견딘다. 그러면 35도부터 5도까지 이게 뭐예요? 꽃이 피어 있는 온도라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예. 그러면 얘는 강한 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 중에 이쁜데 걔는 향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그건 욕심이다. 꽃이 5개월 가고 한계가 이렇게 긴데 얘가 향까지 있다라고 그러면 얘는 신이 창조한 거지 자연이 스스로 탄생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취미원회 할 때는 이런 것들 일단 죽지 않은 것들을 접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온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자, 경기도 지방에는 지금 한 대다 나누면 이제는 안 되는 시기예요. 왜? 무서리는 5도 전후면 와요.
그럼 된설이 맞는다 그러죠. 설이 맞는다는 말 알잖아요. 그렇죠? 설이 맞는다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왜? 고추가 이렇게 차 있는데 걔가 어느 날 가보니까 푹 죽어 있어. 왜? 설이 맞은 거거든요. 근데 그 죽어 있는 거는 무설이는 안 죽어요. 고추 대 괜찮아요. 썽썽하게 그렇게 견뎌요. 근데 된설이가 오면은 정말 하얗게 해가지고 얘는 3도씨 이하 거의 그 얼음 가차이 되면은 설이를 맞았는데 안 좋은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우리가 뭐야? 된설이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아주 추운 서리의 종류 중에서 아주 추운 서리가 나면은 우리 그 아열대 작물인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시점으로 해서 완전히 꼴까다 간다. 그죠? 그러니까 직접 닿지 않아도 밑에 부분도 안에가 얼어서 줄기도 죽기 시작한다. 그래서 된설이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최소한 5도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온도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거는 한계 온도다. 한계 온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란다에서 제가 5도까지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한계 온도, 한계 온도. 죽지 않는 견디는 온도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미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은 온도가 더 떨어지는 것, 빨리 떨어져서 빨리 조언을 먹게 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은 12월 중순경부터 말부터는 오히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온도를 최소한 10도 이상 주어야 된다. 카틀리아는 15도 이상 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옐로우킹 갖다 놨는데 크리스마스 갖다 놨는데 왜 크리스마스가 다 됐는데도 크리스마스에 안 피냐고. 크리스마스에도 안 피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빨리 피게 하기 위해서는 햇볕도 중요하고 물 관리도 중요하고 온도도 중요하다. 온도를 줘야지 된다. 자, 이렇게 된 아이들은 하분화가 돼가지고 꽃을 물고 있어요. 그잖아요. 지금 임신 중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지금 임신 4개월, 5개월이에요. 그러면은 10개월 될 때까지 얘네들은 나름 약물을 축적했다가 밀고 올라온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이 아니라 하얗게 하엽이 진 것처럼 된 거면은 꽃이 여름에는 이렇게 되면은 꽃이 죽었다. 꽃 물린 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된 거는 지금 꽃이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도 꽃이 나온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살아있고 이렇게는 꽃이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여름의 판단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안에서도 꽃이 아주 작게 물려서 자라고 있다. 근데 그게 힘이 약해서 온도라든가 물이라든가 빛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약해서 올라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온도를 낮춰갈 때는 자, 물을 조금 덜 줘요. 그래서 내가 물 줘가지고 화분화 꽃이 피려고 꽃이 임신이 됐다. 꽃이 물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물이라든가 빛이라든가 환기라든가 그죠? 온도 이런 거를 충분히 주면은 꽃을 피우는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도 놀란 게 똑같은 주겹석곡을 가져왔는데 거기서 제일 좋은 것만 제가 뭐 100개, 200개, 뭐 300개 이렇게 골라와요. 한 5,000개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다 팔려가지고 가서 또 가져와요. 그러면은 먼저 좋은 걸 골라왔는데 가서 보면은 우리 먼저 가져왔던 것보다 여기 있는 물건이 더 좋다. 그 의미는 뭐예요? 이곳 경기도보다는 서산 지역이 환경이 좋고 거기는 또 나름 좀 맞춰주니까 잘 기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한테 사간 여러분들도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서 우리 농장에 와서 보면은 이 좋은 거는 안 팔고 나쁜 거는 나한테 줬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실제로 여러분 계세요. 근데 동일한 물건이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농장에서는 조금 더 잘하고 가정의 베란다에 있던 애들은 조금 덜 잘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죠. 작은 게 갈 수도 있고 환경이 좋아서 더 잘 자란 거는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해서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아시고 온도가 낮아지고 있었을 때의 그 관리 조건은 물의 양을 조금 줄인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에는 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비료 줘도 되고 분갈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 환경이 좋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일조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물을 줘도 비료를 줘도 소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니까 모든 것을 핏이 부족한 만큼 양분도 덜 주고 양분을 덜 준 만큼 물도 조금 줄여서 관리하시는 게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온도를 주신다고 해서 네. 문 닫아놓고 계시면 절대 안 된다고.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우리 농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원리를. 자, 우리가 호접란을 밤에 25도 이상 주기 이한다고 아주 그냥 2중 3중 이렇게 맞거든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우리 럭키하이사시로 그냥 2중 3중으로 베란다를 잘 막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식물이라는 거는 이 바람이 틈새로 통과했었을 때, 그죠? 통과하고 22도가, 그죠? 통과 안 하고 25도보다 식물한테는 더 좋다. 자, 다시 한번. 자, 밀폐된 공간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안 좋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또 있어요. 좋겠습니다. 또 있어요. 환기가 잘 되라고. 이제 그만 있어요. 조용히 봐. 잠깐만. 아, 호접란 있는 데서. 내가 찍을 테니까 네가 와서 강의하실래요? 그럴까요? 야,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래? 아니, 얘기 빨리 해봐.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호접란. 사람도 있어. 호접란 환기 잘 시킨다고. 호접란 여기 이렇게 놓고 이 옆에 문 열어놓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환기를 많이 시키는 게 좋다 그러면 옆에다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베란다 문이 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쁜 여자분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설레이는 거는 설레임이 있다라는 거 이게 좋아. 근데 여기 뭐예요? 바람을 피우면 안 되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죠? 아니에요? 딴소리 하지 말고 지금. 딴소리예요 이거? 자, 이 바람이라는 거는 세면 체감 온도가 있다. 그죠? 이 부분을 우리 PD가 나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 같네. 그래서 우리가 호접란 같은 경우 얘가 겨울에 농장에서 25도 주던 걸 화물차에다가 히터 틀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뒷부분은 얼어. 왜? 그 틈새로 나왔던 바람에 의해서 얘가 얼어요. 그래서 호접란이 겨울에도 야간 온도 15도 최소한 18도에서 이렇게 길러져 있는 상태인데 봄에 특히 겨울에 온도가 영하로 안 떨어졌는데도 얘가 얼어요. 어떻게 오냐면은 5도 10도인데 5도 10도예요. 외기 온도가. 근데 이게 바람이 불 때 이거를 감싸지 않고 이렇게 사가지고 덜레덜레 가면은 불과 5분 10분만 바람에 맞으면 얘는 어떻게 해요? 꼴까닥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PD의 얘기가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이거 잠깐 정신 못 차리고 문 열어놨다가 다 꼴까닥 해버리면 얼마나 저희 속상해요. 농장도 하우스가 낮아서 지금부터는 따뜻한 공기였을 때는 상관없는데 찬바람이 불 때는 문을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을 이렇게 하우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쪽을 열면은 이렇게 두 군데 열어서 그러면 온도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쑥 여기 작물이 있고 여기가 난이 있으면은 쑥 와요. 근데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문을 여냐면은
여기다가 외부 창은 여기 일중을 열고 여기는 닫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여길 엽니다. 여길 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접 바람이 이 닿으면은 안 된다. 체감 온도가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PD 얼굴 궁금하죠? 언제 여기 내가 자리 바꿔가지고 잘난 체하는데 강의 한번 하라고 내가 그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을 알려줬으면은 그냥 하고서 이렇게 끝내야지. 아니 글쎄 왜 얼굴에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얼굴에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럼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요? 얼른 끊어요. 에... 뿅.